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보트 타비팀 전용진이라고 합니다.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비터 비전은 기존 23, 25, 27, 29 밸브 사이즈 외에 이번에 35mm를 추가로 출시하면서 커버할 수 있는 애뉴러스 다이아미터 레인지를 18mm에서 30mm까지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총 5가지 사이즈는 모두 실린더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일관된 라디아 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레딕터블한 디플로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나비터가 가지고 있던 라지 셀 그리고 액티브 실링 커프, 인트라 애뉴라 디자인은 그대로 채택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 나비터 밸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디플로이를 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3mm 뎁스의 마커를 추가해서 좀 더 임플란테이션 뎁스를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라지 셀과 인트라 애뉴라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지 셀 같은 경우에는 23mm 밸브 같은 경우는 14.6프렌치의 셀을 가지고 있고 25mm는 16.3프렌치, 27mm는 18.7프렌치, 29mm는 21프렌치, 35mm는 22.6프렌치로 굉장히 큰 셀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굉장히 큰 셀은 코로나리 액세스를 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작용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라지 셀은 칼슘 노듈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에 PBL이 발생했을 때 칼슘을 실링을 해주는 그런 역할에서도 라지 셀이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사와의 어떤 이런 칼슘 노듈이 있을 때 어떻게 커버되는지에 대한 사진인데요. 에볼록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갭이 생기는 것과 다르게 저희 나비터 같은 경우에는 실링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PBL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지 셀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액티브 실링 스커트가 커버해주기 때문에 PBL 측면을 많이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액티브 실링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90일 정도 뒤에는 네이티브 티슈와 유착이 되고 그리고 단단하게 굳으면서 PBL을 보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라지셀과 액티브 실링 커프로 인해서 모더레이트 시비어 PBL은 0%대로 나타나서 우수함을 증명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벤치 테스트 영상인데요. 여기서도 액티브 실링 커프가 펄럭펄럭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벤치 테스트 영상은 사실 엘립티컬한 쉐입에서의 코압테이션 벤치 테스트 영상인데요. 인트라 애뉴라를 채택한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 대한 어떤 코압테이션 의문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트라 애뉴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런 코압테이션과 같은 인트라 애뉴라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트라 애뉴라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코로나리 액세스입니다. 이 라지셀의 장점과 더불어서 인트라 애뉴라 디자인은 요 네오 스커트 하이트를 낮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코로나리 액세스 하시는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디플로이를 하실 때 50%만 디플로이를 하더라도 이 밸브의 리플렛이 얼리 펑션하기 때문에 BP가 떨어지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시술이 가능하고 혹시나 PVC가 떠서 프레셔가 발생해서 밸브를 마이그레이션 시키는 그런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디플로이에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오 스커트 하이트는 좀 경쟁사 대비해서 24% 정도 낮고요. 이런 사이너스 시퀘스트레이션이나 코로나리 오클루전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리스크가 있을 때는 그냥 사피엔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 EOA 부분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인트라 타입이지만 사피엔 같은 경우에는 이 커미셔가 리플렛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열리는 공간이 제한적인 반면에 나비터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최대한 열리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너 스커트와 아우터 스커트의 두께, 리플렛 두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제 오리피스 투 애뉴러스 레이시오를 보시면 나비터 같은 경우에는 82%, 사피엔 같은 경우에는 67%로 15%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EOA와 그레디언트 값에서 상당히 우월한 성적을 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 애뉴러스에서 더욱 부각되는 PPM에서도 나비터가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볼록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에볼루 쉐입이 보시면은 이렇게 테이퍼 쉐입입니다. 웨이스트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테이퍼 쉐입이지만 오버사이징을 통한 앵커를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된 뒤에는 튜브 타입으로 바뀌긴 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프라 애뉴라 디자인의 밸브와도 동일하게 비교했을 때 스쿼트 두께, 리플렛 두께 등을 제외했을 때 절대 수프라 애뉴라에 뒤지지 않는 오리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EOA와 그레디언트 역시 수프라 애뉴라 밸브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우월한 수준의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BPM에서도 역시 좋은 결과를 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최근에 일본에 있는 이제 쿠쿠라 메모리얼 하스피탈에서 스몰 애뉴러스 밸브 관련해서 발표했던 데이터인데요. 3, 4밸브를 모두 비교를 하였고 EOA와 그레디언트에서 나비터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실제로 스몰 애뉴러스 쪽에 나비터를 임플란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금 다른 데이터들에서도 모두 싱글 디짓과 좋은 EOA 값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스몰 애뉴러스의 나비터를 고려하심에 얼마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디오팩 마커입니다. 3mm 뎁스에 레디오팩 마커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타겟 뎁스를 가져가시는데 좀 더 용이하게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이 마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커미셔와 완전히 얼라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커를 보시고서 커미셔의 위치를 예측하실 수가 있고 경쟁사 제품과 대비해서 FX도 이번에 마커를 추가하였는데 640% 크게 마커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하실 때 훨씬 더 비저빌리티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20% 더 선명하게 다른 지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저빌리티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FX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에 마커를 얹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커미셔와 얼라인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마커는 탄탈륨이라고 하는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로어 마진이 3mm이고 어퍼 마진이 4.5mm입니다. 그래서 1.5mm 두께의 마커라고 보시면 되고 요 이너 스커트와 아우터 스커트 사이에 꼬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꼬매져 있는 마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컨시스턴트한 라디알 포스를 모든 밸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35mm가 에볼루 34mm의 경쟁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35mm 역시 이 실린더 쉐입으로 되어 있고 라지 밸브에서는 가장 얇은 15프렌치 이퀴발런트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35mm를 포함해서 23, 25, 27, 29, 35 모두 실린더 쉐입을 가지고 있고 모두 동일한 라디알 포스 영역에 있을 수 있도록 최대한 디자인을 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어떤 밸브를 쓰시건 간에 프레딕터블한 디플로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딜리버리 카테터 역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탑이 밸브들 중에서 가장 플렉서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톨처스한 아나토미에 굉장히 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노즈콘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마운팅 되어 있는 이 캡슐 부분과 노즈콘 사이에 갭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아터리부터 에올타까지 톨처스한 환자분들에게 시술을 한 예시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터리 굉장히 톨처스하고요. 이쪽 디센딩 쪽도 굉장히 톨처스하지만 디바이스가 잘 타고 올라갔고 그리고 디플로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미 테바가 들어가 있는 환자분에 들어갔던 경우인데요. 테바의 앵글도 있는 경우인데 여기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톨처스한 환자에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호리존탈 앵글의 환자의 예시입니다. 저희도 70도로 앵글을 권장드리고 있지만 밸브가 그래도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애뉴러스와의 코엑사를 맞춰서 디플로이 하는데 나름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밸브입니다. 그래서 나비터 비전은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디플로이가 가능한 밸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페이스메이커 레이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ID 스터디나 다른 데이터에서 한 19%, 10% 후반대에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트 레이트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높게들 많이 평가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8.2%나 10.4%의 이런 낮은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트 레이트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페이스메이커 레이트이 이제 가능해진 이유는 에볼룩과 동일하게 커스브 오버랩 뷰를 채택을 한 점입니다. 그래서 커스브 오버랩 뷰에서 디플로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뎁스 임플란테이션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트 레이트이 낮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 오션탑이 레지스트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러닝 커브입니다. 오션탑이 레지스트리에서 10.4%로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얼리 익스펜션이 13%, 레이트 익스프레션이 이제 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닝 커브가 생기면 생기실수록 임플란트 레이트도 낮아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뉴욕 밸브에서 발표된 자료인데요. 20케이스를 기준으로 얼리 익스페리언스랑 이제 레이트 익스페리언스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러닝 커브가 생긴 이 센터에서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트 레이트이 낮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리어던 쌤이 헤모다이나믹은 밸브에 달렸고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는 임플란트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한 게 어떤 밸브의 특장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제 러닝 커버가 생기신다면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트 레이트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비터는 현재 굉장히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좋은 디바이스이며 실린더 쉐입으로 스몰 애뉴레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EOA와 그레디언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딕터블한 임플란트가 가능하고요. 액티브 실링 커프로 PBL도 많이 보완하고 있고 라지셀과 인트라 애뉴라라는 특징으로 포스트 PCI, 밸브 인 밸브, 리두타바 등의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밸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고 선명한 라디오팩 마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임플란트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기 쉽고 코로나리 액세스가 용이한 어떤 벌룬 익스펜더블과 헤모다이나믹의 장점이 있는 셀프 익스펜더블의 그 두 가지 모두의 장점을 챙기고 싶으시다면 혹시 한번 나비터를 꼭 시술로 평가를 해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